이제 반도체, 자동차 등 이제 아세안 국가에는 이런 것만 수출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또 영내 갈등을, 긴장 관계를 낮추는 그러한 긍정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아싸아세안의 송창섭입니다. 오늘은 방산, 다시 말해 군사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23일, 한국 시각으로는 24일이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아세안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바로 한국이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아세안에서 러시아 무기 축소 무기 수요 축소, 이런 제목인데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아세안 지역에서 최대 무기 공급, 이제 그동안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판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 시스템이 붕괴됐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좀 다소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란 이 매체 자체가 영국에 본사를 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의 시각이 좀 다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러시아,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 나토에서 반대가 이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시각이 좀 기반으로 깔린 상태에서 보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을 기반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이코노미스트가 기자가 본 건 이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 성능이 형편없음에도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가 이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이제 필수적인 첨단 기술 이런 걸 접근하기 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러시아 무기 거래가 빠져나가고, 아무래도 무기 수요가 이제 급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가 어디일까 봤더니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여기가 이제 약자로 SIPRI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아세안에서 최대 무기 공급 지역으로 이제 국가로 떠올랐다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여기 통계를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비결이 어디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이제 이 한국 무기, 이 방산의 이 최대 강점을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품질, 그리고 금융, 그다음에 신속한 배송, 이 네 가지에 있다고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처럼 오랫동안 방산 기술, 이 무기 관련 기술을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1년간 살았던 인도네시아 반둥에만 해도 인도네시아 전투기 제작회사, 무기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카르노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공항도 이제 반둥공항 같이 씁니다. 이 반둥공항이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국제공항이 군사공항과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을 동안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모두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발리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거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군사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착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봤더니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만 상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승무원들이 보는 걸 봤더니 하늘에 비행기만 대기하고 있는 여객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데, 이 방산 기술 역시도 아직은 선진국과 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국방비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10개 나라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미국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입니다. 두 나라는 이제 공통점이 국방비도 많이 쓰지만
수입 의존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점이 이제 수입 의존도인데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국방 그 무기로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프랑스, 독일도 수입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역시 무기 생산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인도를 볼까요? 자체 국방 예산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프랑스, 독일보다 높지만 문제는 수입 의존도 또한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파키스탄하고 경쟁도 있고 이제 인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방력을 이제 강화해서 글로벌 맹주로 이제 도약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할애하고 있고요. 사우디 한번 볼까요?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역시 수입 의존도도 높습니다. 국방 예산도 많고 아마 이제 그 중동 국가에 아무래도 불안한 정국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은 수입도 적당하고 자체 제약도 적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러시아 무기가 빠지면 뭐 중국 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아세안 국가도 중국과 가깝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중국은 러시아산 무기를 대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세안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오히려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서 약 40%가 여러분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인 이제 싱가포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국내 총생산 GDP라고 말하죠. 이 GDP의 매년 한 3% 정도를 이제 국방비로 쓰는데 이러한 그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이게 GDP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3%만 해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빼놓고는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세안에서 경제력이 큰 나라가 어딜까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그러면 왜 중국 무기를 안 쓰냐?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좀 많이 좀 다퉈왔죠. 최근 뭐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이제 베트남 쪽에서 친중국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무기를 덜썩 살 정도로 양국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품질 면에서도 중국산은 다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태국은 2017년 중국과 10억 달러, 자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그 잠수함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요게 이제 문제가 생겼답니다. 중국 그 엔진. 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재도 지금 이게 양국 간에 큰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미얀마 군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기업에서 제작한 전투기의 품질에 이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인도 등 중국과 경쟁관계 있는 국가들은 아세안 국가 움직임을 또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최대 무기 공급처 왔는데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지역 최대 공급원으로 약 110억 달러 어치, 이게 우리 돈으로 14조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경쟁국을 앞섰습니다. 뭐 무기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비교적 하이테크 무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 뭐 물물 교환, 자국 내 물건을 이제 수출 품목을 이제 이 아세안 뭐부터 받을 물건을 자국산 무기로 대체하는 이런 물물 교환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판 무기를 이제 이 무기로 이제 자국 내 테러, 인권이 침해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내부 반발 세력은 이제 강력하게
타격하는 용도로 쓰는 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이와 달리 뭐 이제 자국 그 나라 해당 국가 판매 국가 인권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사면. 그리고 가장 큰 이유, 뒷돈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상층부나 이 지도층에게 뒷돈을 주고 무기를 팔기 때문에 비교적 그 상층부에서 러시아 무기를 선호했던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상황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좀 뒤바뀌었다는 말씀 이제 아까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러시아산 무기가 빠지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분 이제 공시된 것만 좀 확인해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찰 다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경찰에서 발주한 건데, 이것도 이제 방산 무기로 분류가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납품하고, 그 LIG 넥스원이 납품하고 있는데, 1차 계약만 19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차만 1929억 달러, 2차는 2057억 달러치를 수주했는데, 1929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15조,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57달러면 268조. 이건 좀 적은 돈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 항공우주, 그러니까 카이라고 또 약칭 그런데, 카이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29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발주한 T-50I 고등훈련기 추가 도입을 이끌어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고등훈련기를 이제 도입하는 이 사업 규모는 2,745억 달러, 우리로 치면은 358조입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규모, 그 수출 규모를 알아보면 2021년 기준 세계 8위지만 최근 5년간 이 성장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201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는 약 한 13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13위에서 8위 올라간 거 대단한 거 아니지 않냐는데, 이게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0위권에 진입했고 현재는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위상류권 국가가, 이 상층부 상위권 국가가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경쟁력을 무시하고 우리가 올라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목도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히 뭐 탄약 이런 게 이제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항공기, 군함, 잠수함 등 고가의 첨단 무기 수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옆에 일본만 보면 무기 체계 이제 자국화는 우리보다 좀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수출도 먼저 했겠죠. 하지만 일본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런 이제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 기술 이전을 좀 요구하는데, 여기에 좀 난색을 표하면서 2010년 이후 일본 방위산업 업체들 중에 수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방산무기의 경우 성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서구국가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가격은 그들 나라가 100이라면 우리는 89에서 90% 수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는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자동차 등 비교적 전방 산업이 후평을 받으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이제 아세안 국가 쪽으로 방산 무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 또 신용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잘 되어 있는데, 최근 이제 필리핀 공군에다가 경공격기 FA-50을 수출했는데요. 원래 이제 필리핀 공군이 좀 납기를 빨리 당겨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첨단 무기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뚝딱딱 찍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카이 같은 경우가 한국 항공우주가 우리나라 공군에 먼저 양도할 물건을 양해를 구하고 수출을 돌리면서 필리핀 군 당국에 납기를 이제 맞췄답니다. 신용을 맞춘 거죠. 아마 이런 것들도 방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자동차 등 이제 아세안 국가에는 이런 것만 수출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안보를 굳건히 만들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또 영내 갈등을, 긴장 관계를 낮추는 그러한 긍정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스아스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